백두대간에 십승지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많은 것은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입니다. 즉 지역으로 말하면 경상북도 지역에 이 십승지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는 풍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도 있고요. 봉화에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왜 십승지를 정하는 원칙이 있었을까? 누가 정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언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천주교와는 연결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 십승지라고 하는 이야기, 십승지라는 말 그 자체는 10개의 승지라는 뜻이거든요. 10개는 숫자 10개고요. 승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풍광이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명승지, 명승사적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경치가 좋은 것이 아니고 병화불입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설명을 하면 병화라는 말은 전란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재앙이 불입, 들어가지 않는 땅.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도 전염병이 유행해도 세상이 요동을 쳐도 거기만 가면은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아늑한 품, 그거를 십승지라고 봤던 거예요. 그게 10개라고 해서 십승지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처음 펴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보니까 남사고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남사고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 중기에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남사고의 십승지설이 정감록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정감록이 공식적으로는 나라가 읽어서도 안 된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퍼뜨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금서 중에 금서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개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금지하면 유행하게 되죠. 제 책도 좀 금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부자가 되게. 아무튼 조선시대에는 정감록을 비롯한 정치적 예언서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금서가 되거든요. 그 금서가 되는데 그 금서 중에도 십승지를 다룬 이야기가 아주 인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어전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자들에게. 보면은 십승지라고 하는 말을 이 남사고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남사고가 누구야?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영조가 남사고를 알 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신하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남사고는 말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이제 16세기란 말은 제 표현이고요. 이때가 보면 언제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중종, 명종 때쯤 되는 것 같잖아요. 중종, 명종 때쯤에 있었던, 나중에 선조초까지 걸치죠. 그래서 선조초가 되면 노년인데 천문학 교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남사고는 그 경상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백산, 소백산 그쪽에 걸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거기에 보면은 영양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영양 지역 출신이거든요. 아주 훌륭한 유학자이면서도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그런, 말하자면 조선 중기의 뭐예요? 인공지능 뭐 그런 거였죠. 챗봇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남사고가 바로 후대의 예언서인 정감록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말씀드린 10가지 피난지 십승지인데, 십승지설을 본격적으로 꺼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이 질문을 던졌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영모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영모도 있고 모의 단계에서 적발된 영모도 있고 준비 단계에서 걸린 영모도 있는데, 그런 영모 사건을 캐 보면은 그 뒤에는 꼭 이상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중에서도 자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이었어요. 즉 남사고 비결이라는 말은 그 제목으로 보더라도 남사고라는 사람이 읊은 비결을 담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그 똑똑한 대신들에게 남사고가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사고에 관한 또 전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이제 영양이나 울진이 다 영양, 울진, 봉화 이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가까운 지역인데 그 울진에 가면은 불영사, 그림자가 없는,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절이라고는 또 희한한 절이 있어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과 남사고가 관계가 있다 하는 전설이 그 지역에 가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수집을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훗날 장성해가지고 예언가로서 크게 성공한 남사고가 소년 시절에 불영사에 왔다. 불영사에 스님에게, 노스님에게서 한 수 배우려고 했었다. 그랬더니 노스님이 아주 기특하게 여겨서 세 권의 비결서, 세 권의 예언서를 남사고한테 줬대요. 그래서 천지인편인데 첫째 책에는 천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둘째 책에는 풍수지리가 나와 있고, 세 번째 책에는 말하자면 사주팔자를 보는, 관상을 보는 내용이 나와 있대요. 그런데 남사고가 첫째 권하고 둘째 권은 먼저 보지 않고 셋째 권부터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승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이거 큰 놈이 될 줄 알았더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뺏어가지고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제 남사고가 사람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알게 됐는데 천문과 지리에 대해서는 그냥 뭐가 된 거예요? 그림의 떡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건데 결국은 이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따르면은 남사고는 자기도 좀 크게 잘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묘소를 9번이나 이장을 했대요. 9번이나.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옮겼다가 또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또 옮겼다가 이렇게 9번을 하고 드디어는 알았대요. 이제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명당의 주인은 나같이 이렇게 산의 모습을 보고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서 옮겨봤자 그거는 진정한 고수가 아니다. 진정한 고수는 뭐다? 진정한 고수, 진정한 명당의 주인은 훌륭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훌륭한 덕을 많이 쌓으면 저절로 명당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람이 잔꾀를 내가지고 아무리 명당을 찾아서 돌아다녀봤자 그것은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하자면 사이길로 가지 말고 정도로 똑바로 나가야 된다. 제대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야지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사고는 풍수에 이제 아주 빠삭한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 남사고가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선조 초기에 예언을 한 거죠. 선조 초기에 예언을 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전설이 아니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많이 맞았대요. 그 중에 이제 4가지 예언이 전해져 오는데 하나는 남사고가 천문을 싹 살펴보고서 이거 큰일일세. 우리나라에 곧 당파 싸움이 일어날 징조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선조 때를 지나가면서 당파 싸움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남사고 말이 맞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남사고가 하늘을 보고 나서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외적이 쳐들어올 징조가 보여. 외놈들이 이번에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용의해. 그러니까 임진년은 용의해잖아요. 진짜가 용이니까요. 임진년 같은 용의해에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4년 뱀의 해에 쳐들어오면은 이거 나라는 영영 망할 텐데 기왕에 저놈들이 쳐들어오려면은 용의해에 쳐들어와야지 임진년에 와야지 계사년에 오면 큰일 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임진년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한 끝에 일본 사람들이 땅을 한 뼘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물론 우리도 큰 피해를 봤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일본은 30만 대군을 움직여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땅을 한 뼘도 얻지를 못했으니까 문화적으로나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제적 이익은 있었지만은 전쟁의 목적 자체는 달성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시 남사고야 그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남사고가 사직동에 놀러 갔다 오더니 여기에 왕기가 서려 있어. 이 사직동에서 아무래도 왕이 나려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선조가 왕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아닌 게 아니라 선조가 우리 서울의 사직동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용납없이 다 맞을 수가 있냐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태릉짜리 있잖아요. 태릉 그 사격장도 있고 뭐 국가대표 선수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가 남사고가 있을 때는 거기가 태릉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둘러보면서 이 산이 이게 예사로운 산이 아니네. 이게 결국 태산에 봉해지겠구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명종 말년이죠.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잖아요. 태릉이 골로 들어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나 그냥 연달아서 다 예언을 한 게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남사고는. 그러니 남사고가 평소에 해둔 말을 잘 기록해 두면 이게 한 권의 책이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쓸모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남사고가 이제 십승지지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사고도 잘못 짚을 때가 있었어요. 그 한 토막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어느 날 남사고가 자미성이 하늘에 보면 이제 여러 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미성이에요. 자미성의 빛이 사그라지는 걸 보고서 저 자미성이라 그러면은 어진 사람의 운명을 관장하는 별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재가 곧 명이 다했다는 뜻이구나. 아마 내가 곧 죽을 모양이구나 하고 귀향길을 서둘렀대요. 자기가 자미성인 줄 알고. 그런데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경상도도 가기 전에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큰일 났네. 남사고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아주 큰 선비가 계시는데 그 선비가 남명 조식이라는 건 자네도 알지. 그 사람은 아무리 벼슬을 준다고 불러도 나가지도 않아. 그런 훌륭한 선비가 엊그제 돌아가셨다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나라가 이래가지고도 무사할지 몰라. 그래서 남사고가 비로소 앞불싸 자미성은 내가 아니라 남명 조식이었구나. 난 서울 가서 벼슬이나 하자. 그러고 올라갔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남사고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험한 예언을 많이 했으니까.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퇴계 이황하고 남사고가 만나서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남사고도 학자고 퇴계도 학자고 고향도 서로 비슷하고 시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사고가 퇴계를 방문했대요. 그런데 퇴계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반찬이 아주 쓸쓸해. 그래서 남사고가 싹 도수를 불려가지고 잉어를 만들어서 잉어회를 한 접시를 탁 내놓은 거예요. 멋지게. 당신은 졸지에 내가 방문객으로 찾아와서 그야말로 껍보리밥만 내놨지만 반찬이라고 김치밖에 없지만 어떻소? 내가 싹 한번 하니까 바늘이 다 잉어가 돼가지고 잉어회를 여기 우리가 먹게 되지 않소. 맛있게 드십시오. 퇴계 잔생. 그랬더니 퇴계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는 게 좋겠어요. 그대나 많이 드시구려 하고 한 점도 안 먹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누가 한 수위예요? 어찌 보면 남사고가 한 수위인 것 같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잉어회를 즐겨야 남사고가 한 수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계는 그 잉어회를 왜 안 드셨을까요? 물론 이야기지만 퇴계는 사술로 본 거죠. 사술. 밖에 나가서 냇가에서 개울에서 잉어를 잡아왔다면 서로 즐겁게 먹겠지만 없었던 잉어를 만들어내니 이것은 요사스러운 일이다. 선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것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남사고와 퇴계 이황의 이야기는 안동 지방에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동은 역시 퇴계 편이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다 남사고를 좋아하죠. 남사고의 예언 능력을 부러워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 학자야말로 이런 예언가보다 한 수 더 위다. 그보다 더 솟아난, 그보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가 그분에게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